이제 막 여러분이 엑셀을 시작하셨다면 그 엑셀은 굉장히 쉬운 작업이 되어야 되겠죠? 자, 정말 쉬운 엑셀 시리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엑셀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엑셀을 열어보시고요. 거래처명, 그 다음 오른쪽 방향키, 거래 일자, 또 오른쪽 방향키, 그 다음에 수량, 단가, 금액 이렇게 입력을 해보죠. 자, 어떻습니까? 입력 잘 되죠? 각각의 칸에. 참고로 입력한 내용은 B3번지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B3에는 이런 내용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데 바로 여기가 수식 입력줄이라고 부르는 공간이에요. 자, 얘 활약은 나중에 또 보기로 해요. 자, 거래처명에서 엔터 꽝 하면 아래로 내려오죠. 자, 여기다 회사 이름을 제가 입력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복식품 엔터 꽝. 잘 입력되죠? 자, 그런데 이번엔 이렇게요. 사회복지법인,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둘의 마켓 이렇게 쓸 거예요. 둘의 마켓. 근데 중요한 건 둘의 마켓을 쓰려고 보니까 자리가 꽉 차서 두 줄로 만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B의 5번지를 두 줄에 걸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엔터를 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Alt 키 보이죠? 한자 키 옆에 Alt, Alt와 엔터를 쳐요. 그리고 쓰시면 됩니다. 둘의 마켓 하고 엔터 꽝 이렇게요. 참고로 법인이 떨어진 이유는 이 셀의 간격이 좁아서 그래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간단하게 부산 Alt 엔터 한올식품 엔터 꽝 어때요? 오, 잘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자 데이터 입력하는 거는 너무 쉽다. 그죠? 자, 이번엔 숫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뒤에 4번지에다 마우스를 놔볼게요. 자, 수량. 우리 제품을요, 20개 사갔어요. 엔터 꽝. 5개도 사갔고요. 7개도 사가고 3개도 사갔어요. 3개는 없네요. 꽝. 딜리트. 됐죠? 요렇게 3개 입력했어요. 자, 보니까요. 문자 데이터는 주로 그 셀에 왼쪽 정렬이 되는 느낌이 강하죠. 네, 왼쪽에 붙죠, 주로. 그죠? 셀에 왼쪽으로 붙어요. 그런데 비해서 숫자는 오른쪽, 그 셀에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 단가도 입력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는 5,000원짜리, 얘는 12,000원짜리, 얘는 뭐 18,000원짜리다. 이렇게. 어때요? 아, 숫자가 똑같으니까 오른쪽 정렬되네? 그죠? 자, 이번엔 날짜 데이터 또 배워볼까요? 날짜는요, 연, 월, 일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그래서 2019만 써요. 연자 쓰고 싶은 마음 참고 빼기. 이렇게. 빼기를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월 빼기 1 이렇게. 그러니까 연월을 쓰지 말고 그 대신에 빼기 넣으란 얘기로군요. 그렇습니다. 엔터 꽝. 이렇게. 오. 자, 한 번 더요. 2019년 11월 2일 엔터 꽝. 2019년 11월 3일 엔터 꽝. 어때요? 아, 날짜 되네요. 그리고 이 날짜도 자세히 보시면 숫자와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죠? 오른쪽 끝에 붙었다는 느낌 들죠? 네. 이렇게 여러분이 날짜와 숫자, 문자 입력하는 방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쉬운 엑셀 시리즈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바로 엑셀을 저장하는데요.
저장하고 암호를 지정하는 방법까지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렇게 저하고 함께 간단하게 내용을 입력해 보자고요. B의 3번지쯤에다가 날짜 이렇게 내용을 입력해 볼게요. 그래서 2019년 11월 1일, 2019년 11월 2일, 2019년 11월 3일 이렇게 내용을 쓰고요. 담당자 해서 갑을 병 이렇게 별건 아니지만 아무튼 내용을 입력했어요. 예. 그리고 두 개 범위 잡아서 요거 페인트통 글꼴 탭에 보면 채우기 색 이런 것도 한번 넣어서 멋도 주고요. 자,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고 이 문서를 저장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문서가 되게 중요한 문서다. 그럼 보세요. 저장 단추는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예.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요거 저장. 요거 누르면 돼요. 아니면 파일에서 저장을 누르셔도 됩니다. 저장을 누르면은 여러분이 어디에 저장할 건지 찾아보기 이거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폴더로 이동을 먼저 하셔야겠죠? 예,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가세요. 자, 저도 엑셀 작업 이 폴더를 열고 여기다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파일 이름을 뭐라고 쓸까요? 예, 뭐 간단하게 연습 문서 이렇게 써볼까요? 그리고 그냥 저장 누르면은 끝나는 거예요, 저장은. 근데 나는 이 문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 문서를 열어보지 못하게 암호를 걸고 싶어요. 그럼 암호 설정은 여기 도구 보이죠? 도구 요 하단에 도구의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 일반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누르면은 이렇게 떠요. 그럼 열기 암호와 쓰기 암호가 있는데 자, 열기 암호는 무엇이냐면 그 암호를 알아야 문서 내용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자, 암호를 하나 써보죠. 예를 들어 뭐 A 1, 2, 3, 4 이렇게 썼어요. 예. 그 다음에 쓰기 암호는 뭐냐면 쓰기 암호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열기 암호는 아예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암호를 모르면. 쓰기 암호는 뭐냐면 암호를 몰라도 문서는 열려요. 그런데 문제는 문서 내용을 마음대로 못 고치는 거죠. 편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열기 암호와 쓰기 암호 둘 다 A1234라는 암호를 넣었습니다. 확인. 그럼 한 번 더 암호 쓰세요. 나오죠? A1234 쓰고 확인. 쓰기 암호도 다시 쓰라 그러죠? A1234. 여러분은 여러분 편한 대로 열기 암호 하나만 걸어도 되고 쓰기 암호 하나만 걸어도 상관없어요. 확인. 그리고 저장. 이러면 끝난 거예요. 저장된 거예요. 자, 닫아보겠습니다. 파일에서 닫기. 요거 누르면 닫혀져요. 그럼 방금 전에 닫은 거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연습 문서 보이죠? 요거 눌러줘요. 이렇게 암호를 물어봐요. 여기서 암호를 제가 틀린 거를 입력해 볼게요. 엔터 꽝. 안 열리죠? 예. 이렇게 돼요. 다시 파일에서 연습 문서 암호를 이번엔 제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파일에서 열기 연습 문서. 자, 암호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쓰기 암호도 물어보죠. 자, 쓰기 암호 이렇게 제가 입력하고 확인 이러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암호 설정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암호 이제 문서가 중요한 게 아닌 게 됐습니다. 암호 설정이 필요 없어요. 해제는 못하나요? 해제 방법도 똑같아요. 파일에서 이번엔 이미 저장되어 있잖아요.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타 옵션 이름은 안 바꿀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기타 옵션 요거 누르면 이렇게 창이 떠요. 여기서 아까 암호 어떻게 걸었죠? 도구 여기서 일반 옵션 그럼 암호가 나오잖아요. 이 암호를 깨끗하게 여러분이 지워줘요. 확인, 저장. 네, 이미 똑같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그럼 정말 암호가 해제됐나요? 닫아보죠. 파일에서 닫기, 닫았습니다. 다시 파일에서 열기, 연습문서. 어때요? 아, 나온다. 간단하죠?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쉬운 엑셀 시리즈. 이번 시간에는 엑셀의 열 너비 그리고 행 높이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여러분의 엑셀도 열어주세요. 자, 그리고 B의 3번지쯤에다 마우스를 놓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번호 옆에 칸에 네, 바로 품목 이렇게 제가 쓸게요. 자, 번호는 1 쓰고 여기 컨트롤 키, 자, 1 하고 채우기 핸들링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쭉 끌면은 한 5번, 6번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끌어요. 그리고 품목에다가 제가 이렇게 내용을 써볼게요. 포스트잇 가로 열고 형광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 포스트잇 가로 열고 기본 샤프 노트 스케치북 볼펜 뭐 이렇게 내용을 썼어요. 제가 자 이런 내용을 썼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칸에 뭐 간단하게 수량도 입력을 했어요. 5, 23, 4, 15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입력을 해보세요. 자, 그럼 입력을 했는데 보니까 셀의 여러분 여기 간격 이게 너비예요. 너비. 이 셀의 너비는 바로 열의 너비와 일치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거 번호는 열 너비가 좁아도 되는데 자, 여러분 이 열의 너비를 줄일 때는요. 가장 쉬운 방법 엑셀 네가 알아서 해. 이게 바로 뭐냐면 자동 조절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B열과 C열 경계선에 마우스를 놔요.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나올 겁니다. 이때 따닥 이렇게 누르면 어때요? 아, 폭이 자동으로 줄어드는구나. 예, 이게 자동 너비 조절. 자, 이번에는 여기 C와 D 사이에 또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따닥 눌러보세요. 따닥 하니까 어때요? 아, 저 걱정했습니다. 이 글자가 자꾸 옆에 셀로 가서요. 자리가 좁아서 그랬던 거죠. 이렇게 너비를 자동으로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자동 맞추면 되게 간단하죠. 따닥 이렇게만 누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엑셀의 서식을 만드는데 열의 너비를 그 정해놓은 서식대로 만들어야 돼요. 열 너비 값을 직접 조정하는 거 한 번에 바꾸는 방법 뭡니까? 네, 보세요. 자, 제가 여기 여러분 B열 클릭 한번 해볼까요? 자, B열 클릭하고 이 상태에서 원래 메뉴는 홈 탭에 여기 여러분 셀 그룹의 서식 이 메뉴에 열 너비 행 높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오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열 머리글에 마우스를 놔요. 그리고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열 너비 들어가는 게 빨라요. 자, 그럼 열 너비 제가 7로 썼어요. 7 엔터 꽝 어때요? 아, 이게 열 너비구나.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개 열이면요. 예를 들어 2부터 i까지는요. 네, 우리 서식 만들 때 이거 많이 쓰거든요. 2부터 i까지 짠 이렇게 범위를 잡고 항상 열 머리글에서요. 그 다음 어떤 열 머리글이든 좋아요.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에 열너비. 자, 열너비 값 2로 해볼까요? 엔터 꽝. 이렇게 조절해요. 간단하죠? 자, 그렇다면 행의 높이는 어떻게 조절합니까? 행의 높이도요. 여기 나 3번 행의 높이를 높이고 싶어. 그러면 3번 행과 4번 행, 이 중간에는 안 돼요. 항상 행머리끌, 열머리끌이에요. 그 경계선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잡아 끌어요. 아래로 끌면 행의 높이가 늘어나고 위로 끌면 줄어들고 참 간단하죠. 자, 그리고 행의 높이 전체적으로 크게 하고 싶어요. 3번 행부터 9번 행까지 행의 높이를 마구마구 키우고 싶어요. 이렇게 범위를 잡습니다. NG 이거 아니에요. 항상 행머리끌에서. 자, 그리고 행머리끌에 어디든 좋습니다. 마우스 가져다 놓고 어느 쪽? 오른쪽 바로가기. 어떤 메뉴일까요? 예, 행높이. 행높이에서 여러분 넉넉 잡고 25 써봅시다. 엔터 꽝. 어때요? 여러분이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어요. 어떻습니까? 행의 높이가 쫙쫙쫙 늘어난 거 느껴집니까? 예, 이게 바로 행 높이 조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업무에 맞는 그 열너비와 행 높이를 조정하면 된다는 사실. 정말 쉬운 엑셀 시리즈. 이번 시간에는 그 엑셀의 행, 열, 삽입, 삭제, 숨기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직접 볼까요? 자, 제가 데이터를 미리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예, 이거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예, 이거 글씨가 잘렸다. 그러면 열의 너비를 따닥 눌러서 이렇게 늘리면 돼요. 자, 상품 번호를 이해를 돕기 위하여 1 쓰고 컨트롤 키 눌러서 쭉 드래그, 채우기 핸들링 모두 8개의 데이터를 제가 입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 저는 데이터를 입력을 다 했는데 중간에 데이터 하나를 빼먹었어요. 얘를 어쩌죠? 네, 데이터를 만약에 빼먹었으면 여러분이 새로운 행을 하나 삽입하면 돼요. 예를 들어 산미다원차, 가루차, 누나차 여기 5번과 6번 사이 있죠. 여기에 뭔가를 빼먹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8번 행에 클릭을 해서요. 오른쪽 눌러서 삽입 이렇게 누르면 하나의 행이 삽입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상품 이름 뭐 오설악 발효차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예, 저농약 뭐 가격은 15,0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매장 판매 22개, 노지 판매 30개 뭐 이렇게 쓰죠. 근데 번호가 이렇게 됐는데요. 네, 번호는요, 여러분. 이거 막 끌어다 당기고 하는데 1년 번호라면 기존에 5번 있었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핸들링을 이렇게 끌면은 자동으로 번호는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제일 간단해요. 막 끌고 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이게 바로 행 삽입이에요. 그럼 열을 한번 삽입해 볼까요, 여러분? 열 삽입. 예를 들어서 제조 방법 친환경 인증 여기 사이에 하나의 열을 삽입해야 돼요. 제조 방법과 친환경 인증 요 사이에 뭔가를 빼먹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이 열에 마우스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뭐? 삽입! 이러면 열이 삽입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로 재배지 이렇게 내용을 쓰면 되죠. 그래서 하동, 뭐 구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돼요. 됐죠, 여러분? 삽입 되게 쉽다. 그럼 반대로 이 열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 완전 삭제하고 싶어요. 이 열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당 열을 선택하고 오른쪽 눌러서 뭐? 삭제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행의 삭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행 머리글에서 선택하고 오른쪽 눌러서 행 삭제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번호는요.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채우기 핸들링 이렇게 간단하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내가 삭제는 하면은 안 돼요. 그런데 현재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친환경 인증이라는 이 열이 현재 이 제가 처리하는 업무 문서에서는 헷갈리기만 하지 하나 도움이 안 돼요. 삭제는 하면 안 돼요. 이럴 경우 잠시 얘를 안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이 열 클릭.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른쪽 눌러서 숨기기, 바로가기 메뉴에 숨기기. 어때요? 아, 숨겨졌네. 네, 숨겨져요. 그 다음에 얘 다시 제가 숨겼던 거 취소하고 싶어요. 예, 나와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열 머리글에 D와 F 사이에 여기 아주 조그만 공간이 있죠. 그 공간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치 누에고치 실 빼듯이 찍 잡아당기면 이 열이 빼꼼히 고개를 들어요. 이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숨겨봅시다.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숨기기. 그 다음은요. 자, 숨기기 취소하고 싶다. 숨기기 전에 열 클릭. 그 다음에 곧바로 범위 잡아요. 숨긴 다음에 열 범위. 이렇게 잡고 오른쪽 눌러서 숨기기 취소 이렇게 누르면 빼꼼히 고개를 들어요. 이게 숨기기 취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쉬운 엑셀 시리즈 이번 시간에는 수식을 입력하고요. 채우는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데이터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요. 예, 여러분은 모양 신경 쓰지 마시고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입력을 해도 좋아요. 자, 입력한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입력 못하는 게 하나 있다. 뭐예요? 바로 매출액을 입력을 못해요. 왜냐하면 매출액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건 엑셀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 엑셀 실력이 그만큼 안 돼요. 이런 분 계시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 여기 고려 다원차가 하나 200g당 35,000원짜리인데 25개가 나갔대요. 그러면 35,000원 하나에 35,000원짜리가 25개니까 2개를 곱하면 되죠. 자, 계산식을 입력할 때 이렇게 수식을 입력할 때는 엑셀한테 말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이퀄 등호 표시 이렇게. 뭔 얘기냐면 나 지금부터 수식 입력할게. 너 계산 준비하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걸 안 하면 엑셀이 계산 준비 못해요. 자, 는 그리고 여러분 고려 다원차의 가격이 얼마예요? 현재 35,000원.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손으로 쓰는데 NG 그러면요 35,000원이 있는 그 셀을 클릭하는 거예요. 아, 뻔쩍이 막 돌아가네요. 예.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해야 할 텐데 곱하기는 Shift하고 8번 이게 곱하기예요. 더하기는 더하기, 빼기는 더하기 앞에 빼기 똑같아요. 곱하기는 이거 곱해라. 예. 나누기는 여러분 이거 물음표하고 같이 있는 거 있죠? 슬래시 이게 나누기예요. 그럼 난 곱하기. 뭐랑 곱할 거예요? 이거 35,000원짜리 몇 개 팔았다고요? 25개. 25개 쓰면 NG. 그럼 어떻게? 바로 2에 4번지를 클릭을 해야 돼요. 그 25개가 살고 있는 그 셀 번지를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끝이에요. 정말요? 예. 여러분이 할 일은 엔터 꽝. 답 나오잖아요. 또 의심하고 막 계산한다요. 아, 그거 좋은 방법 아니에요. 엑셀이 더 정확해요, 여러분보다. 자,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수식 입력줄에 이 답은 손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이거는 F4번지와 2의 4번지를 곱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즉 만약에 여러분이 87만 5천 원 이렇게 손으로 쓰면은 클릭하면 여기 입력한 결과 87만 5천 원이라는 걸 입력했다는 뜻이 돼요. 그런데 는 하고 이렇게 클릭하고 곱하기 24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답이 87만 5천 원. 눈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엑셀 내부에서는 이거는 수식 데이터입니다. 수식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답이 나왔으면 이 밑에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87만 5천 원. 이거는 이 동네가 4번 행이기 때문에 나는 F4와 24를 곱했고, 자, 여기 여러분 얇은 십자가 핸들링 보이죠? 자, 데이터 끝이 어딘지 지금 나와 있나요? 예, 여기가 끝이에요. 이럴 때는 끝이 보일 때는 쭉 끌어도 되지만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 따닥 하면은 답이 아주 멋있게 나와요. 오, 대단한데요? 근데 얘네들 믿어도 돼요? 클릭해보면 보세요. 여기가 5번 행이니까 어떻습니까? F의 5번지와 2의 5번지를 곱해서 이 답이 나왔습니다. 하고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핸들링을 하면 얘도 자동으로 셀 번지를 알아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4번행, 그 다음은 5번행, 6번행, 7번행 이런 식으로.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엑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직접 값을 쓰면 안 돼? 왜 셀 번지를 클릭해야 되지?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가람 아파트 103동 101호에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103동 101호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이. 한가람 아파트 103동 101호에서 이사를 가면 101호가 없어져 버려요? 그대로 있죠. 다만 내가 길동이면 장길산이가 이사 왔다. 그럼 집주인이 홍길동에서 장길산으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려 다원차를 25개를 판매했는지 알았는데 내가 입력을 틀리게 한 거예요. 25가 아니라 55인데 여러분이 5자를 2자로 잘못 본 거예요. 자, 그럼 이것만 바꾸면 매출액도 홍길동에서 장길산 바뀌듯이 이것만 바꾸면 어때요? 매출액은 자동으로 알아서 바뀐다는 얘기예요. 확인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데이터 값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 번지를 얘는 참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원리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쉬운 엑셀 시리즈, 이번 시간에는 엑셀의 빠른 채우기 기능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채우기 기능은요, 제가 10마디 말이 필요 없어요. 한번 딱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입력해 보세요. 여러분 동네 뭐 쭉 쓰고 친척이 살고 있는 주소 다 입력해 보세요. 이렇게. 자, 저도 입력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엑셀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인데 실제 업무에서는 이 고객의 지역이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인천인지 강원도인지 그것만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여기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서 내가 필요한 건 이 앞부분 서울, 경기도, 인천, 강원도 이것만 여기 표시하기를 원해요. 내가 업무에 필요한 게 그거다. 그럼 이걸 어떻게 갖고 오느냐면 옛날에 이 기능이 없을 때는요.
함수를 이용했었어요. 세상에나 그 어려운 함수를.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나 여기 왼쪽 주소에서 나 서울만 가져오고 싶어. 서울.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엑셀한테. 그리고 여러분은요. 이렇게 클릭하고 범위를 잡아요. 서울부터 데이터 여기 채울 내용 전부 다. 이렇게 범위를 잡고 자, 홈 탭에 편집 그룹에 보면은 여기 여러분 채우기 단추가 있습니다. 아래로 목록 단추 누르면 맨 끝에 빠른 채우기 눌러요. 어때요? 나 꿈을 꾼 거 아니지? 예, 이거예요. 어떻게 이게 나와요? 예, 원리는 이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 왼쪽의 데이터를 참조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쓰면 엑셀이 알아들어요. 왼쪽 셀을 참조해서 우리 주인이 앞에 두 글자를 갖고 왔구나. 그러니까 나는 띄어쓰기 전까지 이 데이터를 우리 주인은 원하나 봐. 나 그렇게 보여줘야지. 이게 빠른 채우기예요. 한마디로 패턴을 인식한다는 얘기죠. 놀라운데? 그럼 여기 성동구, 광진구 이것만 가져올 수 있나요? 그럼요. 자, 패턴 우선 보여줘야죠. 패턴 제시. 나 성동구만 필요해. 그리고요. 범위를 잡아요. 잡은 다음에 자, 빠른 채우기 여기 가면 되는데 이게 또 많이 쓰는 기능인지라 단축키가 편해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도 물론 답은 나와요. 근데 이거보다는 좀 더 자, 성동구 썼죠. 그리고 범위를 잡은 다음에 컨트롤 키와 알파벳 E 눌러도 아주 멋있게 답이 나와요. 어때요? 잘 되는데? 이런 용도로 쓰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여기 제가 또 하나 준비했어요. 시트 3. 네, 이거 주민등록번호. 우와, 주민번호요? 네. 자, 주민번호를 여러분 이렇게 입력을 해놨는데요. 자, 제가 이 개인정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입력한 데이터 원본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업무에 이제 쓰고 다른 외부에 내보낼 때는 이 성별 코드 있죠. 34312 보이죠? 예,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남자 3, 여자 4예요. 2000년 이전은 남자 1, 여자 2.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고 뒤에는 다 별표 처리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요. 패턴을 보여줘야 돼요. 091110 빼기 3 나오게 하고 뒤에는 별표 6개가 필요해요. 예, 나 이렇게 답 나오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자, 엔터 치고 범위를 잡아요. 잡고 컨트롤 E 누르면 어때요? 우와, 정말 멋있는데?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의 변형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보너스로 예를 들어 보인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객이 있어요. 네, 고객. 그래서 뭐 홍길동, 뭐 손영수, 그 다음에 민지영 이렇게 썼어요. 3명만 쓸게요. 많이 써봤댔죠? 머리 아프죠 뭐. 자, 그런데 이 고객 데이터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어디 이걸 프린트를 한다든가 뭐 할 때 고객명 이렇게 쓰고 홍길동님 이렇게. 그리고 희미하게 지금 보이는 거 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 제가 이렇게 하면 여기 뒤에 나오는 거 보이죠? 이게 왼쪽에 참조하려는 데이터가 문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홍길동님 이렇게 쓰기로 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범위를 잡고 컨트롤 E 하면 이렇게도 나와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 없는 내용, 없는 내용을 뭔가 편집해서 쓰고 싶다. 그렇게 처음 한 번만 여러분이 패턴을 만드세요. 그리고 컨트롤 E만 누르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빠른 채우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정말 쉬운 엑셀 시리즈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시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트를 삽입하고 삭제하고 관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파일에서 제가 새로 만들기 이렇게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 새 통합 문서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 통합 문서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맨 밑에 시트가 몇 개가 나오나요, 여러분? 네, 저는 4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은요? 하나? 또 12개?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시트 개수는 여러분이 업무상 그 시트 개수가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은 하나만 열려 있는 경우가 좋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트는요. 파일 메뉴,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 옵션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이 옵션을 눌러요. 온갖 잡동사니 메뉴는 다 옵션에 들어있어요. 자, 옵션에 들어가면은 일반 탭에 일반을 누르면은 새 통합문서 만들기라는 이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새 시트의 기본 보기는 기본 보기 포함할 시트의 개수가 몇 개로 나와 있어요. 예, 저는 4개. 그래서 4개가 나왔던 거예요. 저는 개월 단위로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12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12를 쓰면 돼요. 자, 확인, 맨 밑에 확인 눌렀습니다. 그럼 현재는 안 늘어나요. 변화가 없죠. 자, 파일에서 닫기 누르고 다시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새 통합 문서 누르면은 12개가 나와요. 9개인데요. 아니요, 다 안 보이니까 이 뒤에 9, 그 다음 안 보이죠? 요거 단축 이렇게 누르잖아요. 10, 11, 12 끝. 아, 됐네요. 예, 이렇게. 그래서 시트의 개수는 여러분이 직접 옵션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시트 개수가 제가 업무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4개 정도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지금 필요가 없는데 어쩌죠? 네, 이럴 때는 시트 5 클릭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Shift 키 보여요? 네,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지금 보이는 게 자, 쭉 갑니다. 자, 요거 누르면 계속 뒤로 갑니다. 시트 12번 보이죠? 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시트 12를 클릭하면 한 번에 시트가 다 선택이 돼요. 이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어디든 좋아요. 오른쪽 눌러서 자, 삭제 보이죠? 이걸 누르면은 지워져요. 우와. 자, 그럼 여기 앞에 왼쪽 화살표 보이죠? 요거 누르면은 시트가 4개만 보여요. 이렇게 쓸모없는 시트는 여러분이 헷갈린다면 삭제를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제가 시트가 필요한데 어쩌죠? 예. 자, 그럼 여기 더하기 보이십니까? 예, 이게 새로운 시트를 추가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4개의 시트가 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럼 플러스 이렇게 누르면 돼요. 생긴다. 시트 이름이 13이 나오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기본 12개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웠으니까. 그리고 이 시트 이름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폴더도 새 폴더 나오면은 이름 바꾸죠. 얘도 이 시트 이름에서 오른쪽 눌러서 이름 바꾸기 이렇게 하면은 커서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를 들어 샘플 엔터 꽝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한 번 더? 네, 좋아요. 자, 더하기 어디 시트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생겼어요. 자, 오른쪽 누르기가 싫다. 그러면 여기를 여러분 따닥 이렇게 눌러도 돼요. 아, 그럼 이름을 편집하는군요. 네, 이번에는 연습 엔터 꽝 이러면은 어때요? 시트 이름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